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노령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요. 그만큼 걱정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일 거예요.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요. 특히 고관절 골절처럼 노년층에서 아주 매우 위험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이 이 고관절 골절을 한번 입으시게 되면 회복이 어렵고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골다공증은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더 잘 나타나는데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뼈로 가는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고 뼈 생성이 늦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혹시 골다공증을 예방하신다고 댁에서 우유나 멸치만 계속 드시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이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 즉 우유를 잘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요, 소화도 잘 안 되는 우유를 억지로 드시거나 또 멸치를 매일 드신다고 해서 골다공증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해주시면요, 골다공증이 왜 우유와 멸치만으로 또 안 되는지, 또 골다공증 예방에 빼놓을 수 없는 음식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골밀도 BMD 검사라는 걸 통해서 골다공증 T점수를 산출하는데요. 이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정상,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0은 골감소증, 또 마이너스 2.5 이하를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은 다른 질환과 다르게 증상이 조용하게 진행되고요. 검사를 하고 난 결과를 보거나 골절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환으로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뼈는요, 오래된 세포는 없어져서 골소실이 오고 또 새로운 골세포가 생성돼서 골 생성이 돼서 그 빈자리를 채워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골밀도를 유지해줍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뼈가 생성되는 속도보다 뼈가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뼈 조직에 빈자리가 생기게 되면서 골다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골다공증은요, 그렇다고 꼭 노령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노령자 외에도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 흡연자나 당뇨 환자, 유전, 즉 가족 중에 골다공증을 겪은 분이 있을 때, 또 영양 부족은요,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뼈 건강에 매우 안 좋거든요. 젊은 여성분들이라도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살을 빼려다가 뼈 건강을 나빠지게 할 수 있어요. 또 특정 약물이나 질환을 가진 분들, 스테로이드라는 약제를 장기 사용하시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좋은 음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멸치 떠오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우유와 멸치도 물론 골다공증이 아주 좋은 식품은 맞는데요. 우리 몸에서 뼈의 대사를 보면요, 단순하게 칼슘만 많이 드신다고 해서 이 칼슘이 전부 다 뼈로 가서 붙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칼슘을 원활하게 흡수와 흡착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영양분이 필요한데요. 비타민 D는요, 이 체내에서 음식을 통해서 흡수한 칼슘을요, 뼈까지 잘 흡수해서 안전하게 도와주는 든든한 수송대 역할을 해주고요. 이 비타민 K는 우리 몸에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 뼈 단백질이 있습니다. 칼슘이 뼈 세포에 딱 달라붙게 하는 뼈의 본드, 접착체 역할을 하는데요. 뼈에서 칼슘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줘요. 그런데 이 비타민 K가요, 이 뼈 접착제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D와 비타민 K가 많은 식품을 함께 드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이 비타민 K는 녹색잎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들어서는요, 무슨 풀떼기가 골다공증에 좋아? 하실 수 있는데요.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뼈라는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만 왕창 퍼다 놓는다고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 물과 잘 섞어야 접착력이 생기고 굽죠. 즉 칼슘만 드셔서는 안 되고요. 이 칼슘을 잘 섞어서 이 골조에 붙여줄 수 있게 하는 물의 역할이 바로 비타민 D와 비타민 K의 역할이고, 이 비타민 K가 많은 게 녹색잎 채소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음식 첫 번째는 깻잎이에요. 깻잎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따로 다룬 적이 있으니까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깻잎에는 우선 비타민 K가 100g당 20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습니다. 참고로요, 성인 남성이 하루 비타민 K 권장량이 120 마이크로그램, 여성은 9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됩니다. 깻잎의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의 카르복시화를 촉진해서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오스테오칼신이 뼈의 칼슘과 결합해서 뼈에 효과적으로 칼슘을 접착시킬 수 있게 도와줘서
뼈의 강도와 밀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칼슘이 혈관이나 연조직에 불필요하게 침착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칼슘이 혈관이나 연조직에 불필요하게 침착되는 것은 막아줍니다. 신선한 깻잎 100g당 200에서 25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죠. 깻잎은 또 오메가3의 보고이기도 하는데요.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성인 1인당 오메가3 권장량이요 500에서 1000mg입니다. 깻잎에는 100g당 알파 리놀렌산의 형태로 오메가3 지방산이 500에서 10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요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 만성 염증은 뼈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 줄여주면 뼈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A의 전구체 베타카로틴 아시죠? 이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은 식품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근이에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요 100g당 820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는데요. 깻잎은요 놀라지 마세요. 100g당 9100 마이크로그램에 들어있어요. 당근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 시력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뼈의 기질인 이 콜라겐의 합성을 도와서요 뼛속을 잘 채워서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 베타카로틴 자체가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뼈 생성세포를 보호해줍니다. 깻잎에는 마그네슘도 100g당 150mg 들어있는데요. 이 마그네슘도 여러 호르몬을 조절해서 골 형성세포를 도와줄 수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깻잎은요 식이섬유도 100g당 5.8g 정도 들어있어서요 변도 잘 보게 하고 이 과정에서 장내 독소도 잘 배출해서요 대장암 예방에도 좋아요. 고기를 드실 때도 깻잎을 싸서 드시면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벤조피렌과 같은 다환 방황적 탄화수소와 같은 발암물질도 상쇄시킬 수 있어서 암 예방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들으시고요. 깻잎 안 드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만 깻잎은요 이 뒷면에 털이 많아서 잘 씻어 드셔야지 농약 걱정을 안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두 번째 음식은요 케일과 브로콜리입니다. 케일에는요 100g당 8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 브로콜리는 14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비타민 K가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K가 오스테오칼슘을 활성해서 뼈를 칼슘에 잘 붙게 해줍니다. 또 케일에는 100g당 150mg, 브로콜리는 47mg에 직접적으로 칼슘도 들어있어요.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같은 녹색잎 채소이면서 비타민 K도 들어있고 칼슘 함량은 100g당 100mg로 브로콜리보다 2배 더 높은 시금치가 그럼 더 골다공증이 좋지 않아 하실 수 있는데요. 시금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다량의 옥살산이 들어있는데 이 옥살산은 소화 과정에서 칼슘과 결합을 해서요 칼슘 옥살산염이 되는데 이 칼슘 옥살산염은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배출이 돼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체내에서 이용 가능한 칼슘의 양은 크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결석의 우려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는 그러니까 시금치보단 브로콜리, 케일입니다. 또 케일과 브로콜리 모두 비타민C가 풍부해요. 이 비타민C는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해서요 피부를 예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뼛속을 꽉 채워줍니다.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세 번째 음식은 표고버섯이에요. 다른 채소류에는 일반적으로 비타민 K는 많지만 비타민 D는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표고버섯은 채소가 아니라 균류, 즉 버섯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성인은 400단위,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하루에 800단위 이상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생 표고버섯에는 100g당 비타민 D가 20단위 들어있고요. 이걸 말려서 건조하면 4배에서 6배가 되는데 재미있는 점은 이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가 20배까지도 증가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건조 표고버섯을 하루에 10g만 드셔도요 이 풍부한 비타민 D가 칼슘을 잘 흡수해서 뼈로 이동시켜줍니다. 앞으로는요 생 표고버섯을 하셨다가 잘 씻어서 햇볕에 말려서 보관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또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베타글루칸은 이 자체로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서 몸의 염증을 줄여서 뼈를 보호해줍니다. 또 위에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내려가면서요 이 베타글루칸이 물을 쭉 빨아들여서 겔 형태가 되거든요. 이 겔은요 각종 노폐물과 몸의 콜레스테롤, 안 좋은 콜레스테롤인 LDL을 쫙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에 고지혈증에도 좋고요.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도 적게 해서 당뇨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두부 된장국에
표고버섯을 넣어 드시면 표고가 두부의 칼슘 흡수를 높여주고요. 또 표고버섯을 볶음으로 해 드셔도 되고 햇볕에 잘 말린 표고버섯을 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톳과 같은 해조류도요. 골다공증 예방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조류는 100g당 200에서 300mg의 칼슘이 직접적으로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체내 칼슘의 흡수를 돕고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요. 파라토이드라고 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마그네슘이 적으면요. 이 부갑상선 호르몬인 파라토이드가 비정상으로 증가하면서 뼈에서 칼슘을 빠져나가게 만드는데요. 마그네슘이 이걸 막아줄 수 있어요. 또 해조류에는 후코이단이나 후코잔틴과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오스테오클라스트의 분화와 활성을 감소시키고 골밀도를 유지해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염장된 해조류의 소금기는 오히려 체내에서 칼슘을 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해조류를 드실 때는 물에 10분 이상 담궈서 잘 씻어서 소금기를 완전하게 잘 제거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요. 콩으로 만든 두부, 나또입니다. 일단 콩은요. 100g당 30에서 40g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해요. 이는 콩으로 만든 두부와 나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단백질은 뼈를 채워주는 콜라겐 합성의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되죠. 또 콩과 나또에도 100g당 100에서 200mg의 칼슘도 들어있어요. 콩과 두부, 나또에는요.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 폐경 이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뼈 손실을 완화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풍부하기 때문에요. 뼈의 미네랄화에 좋아서 골다공증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콩 제품의 하이라이트 나또인데요. 나또는 100g당 800에서 1100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K가 비타민 K 형태로 함유되어 있어요.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K 중에서요. 나또가 으뜸입니다. 이 뼈 단백질 오스테오칼슘을 활성화해서 칼슘을 뼈에 효과적으로 붙여줄 수 있습니다. 나또는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중풍 예방에도 좋으니까요.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한약재인 홍화씨입니다. 이 홍화는 국화과 식물인데요. 이집트가 원산지예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 미라를 감싸는 포를 물들이는 데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새색시 시집갈 때 연지곤지 찍을 때 그 연지의 원료로 사용했고요. 지금도 염색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화꽃을 한의원에서는 외상이나 타박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어혈 손상을 제거하기 위해 많이 사용합니다. 또 홍화씨도 예로부터 골절상에 많이 사용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홍화씨에도 100g당 100mg의 칼슘과 185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직접적으로 뼈 형상에 좋고요. 홍화씨에는 리놀렌산을 비롯한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의 염증을 억제해서 골밀도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홍화씨에는 마타이레시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리그난 계열의 폴리페놀 성분으로요. 인체에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서 뼈를 보호하고 폐경기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2002년 부산대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을 보면요. 이 골다공증 및 골감소증 환자들에게 홍화씨 추출물을 매일 90에서 120mg 복용하게 하고 3개월 간격으로 측정해 보니까요. 골밀도가 유의미하게 15에서 21%까지 증가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2002년 대한골관절학회지에 발표된 동물 실험 논문을 보면요. 골 결손을 유도한 동물에게 홍화씨 추출물을 사료로 주면 골 유합 기간이 단축되고 골 결손 부위에 신생골의 강도가 높아졌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홍화씨를 드실 때는요. 조직이 아주 치밀해서 댁에서는 믹서기로 갈기가 좀 어려우니까 잘 갈아진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더 낫고요. 또 스무디, 요거트, 샐러드 등에 뿌려서 드시면 좋고 하루에 한 티스푼 이내로 드시는 게 좋아요. 이 홍화씨 성분들은 혈류 개선 이외에도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에는 칼슘이 100g당 20mg 들어있고요. 이 물을 말린 무말랭이는 310mg로 늘어나고요. 이 무청, 시래기에는 무려 100g당 250mg에 들어있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보통 100g당 100mg 이하라고 얘기하니까요. 무말랭이와 시래기는 우유보다 두세 배 높죠. 무말랭이나 시래기가 칼슘 섭취에도 유리하고요. 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무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칼슘의 흡수를 잘 도와줄 수 있고요. 또 무 자체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지 않지만 무청 시래기에는요. 100g당 251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 섭취량의 2배 이상인데요. 비타민 K는 무에 들은 칼슘과 다른 음식을 통해 섭취한 칼슘을 뼈에 잘 흡착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무에는 황화합물이 들어있어요.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황화합물은 특히 뼈와 연골, 결합 조직, 즉 인대와 힘줄까지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항산화 항염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요. 체내에서는 이소티아네이트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이나 뇌종양, 대장암, 췌장암, 혈액암 등에 대해서 다양한 항암 작용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요. 식탁에 시래기 된장국, 무로 담근 깍두기, 무말랭이, 생선, 무조림을 식단에 자주 올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과 노년층 남녀에서 다발하는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멸치와 우유, 치즈도 좋지만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와 칼슘을 뼈에 잘 부착시켜주는 비타민 K가 함께 들어있는 음식을 함께 드셔야 효율이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예시로요. 깻잎과 케일, 브로콜리, 표고버섯, 해조류, 콩, 두부, 낫또와 같은 콩 제품, 홍화씨, 무와 무말랭이, 시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의 위험에서 벗어나셔서 뼈가 튼튼해지시고 건강하게 장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긍정적인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